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배경과 Q&A 시간을 좀 간략하게 갖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농촌 체류형 쉼터가 도입된 배경이 농촌 체류 인구 확산, 농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 체류형 쉼터를 도입했다고 했는데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농지가 대부분 개발사업이라든가 도시개발사업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됐을 때 투기꾼들의 투기 장이 됐던 토지입니다. 농지가. 그로 인해서 한 4년 5년 동안 과거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LH 사태죠. 그 사태가 농지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많아서 4, 5년 동안 농지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해보니까 농막을 불법으로 증축을 하거나 그리고 데크 뭐 여러가지 문제들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하라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민원이라든가 불편사항들이 많이 접수가 되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도입된 게 농촌 체류형 쉼터입니다. 그러면 기존 농막과 농촌 체류형 쉼터의 차이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기존 농막은 아시는 것처럼 면적이 20제곱미터 있고 보통 3.6짜리 컨테이너를 많이 갖다 놨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숙소로서 사용이 불가한데 이걸 숙소로 사용을 했고요. 기존의 문제점들은. 그래서 농촌 체류형 쉼터는 이렇게 가설 건축물과 임시 숙소, 그래서 면적을 연면적입니다. 면적을 33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데크와 정화조 별도 해서 규정을 뒀고요. 여기서 이제 좀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처마라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건축물이 있으면 비가 피하거나 햇빛이 이렇게 좀 차단하기 위해서 지붕 위에다가 이렇게 좀 달아내는 걸 처마라고 하고요. 데크라 그러면 바닥에 이런 부분들을 좀 설치하는데 처마는 외벽 중심선, 이 외벽 중심선에서부터 1m까지 허용이 되는 거고 데크는 가장 긴 면적의 1.5m를 곱한 면적을 허용한다. 그러자면 요 밑에 거를 예를 들면 가장 긴 면적은 요 길이겠죠. 이 길이의 1.5 보통 체류형 쉼터를 33제곱미터 한다 그러면 가로 폭 길이를 10m로 하고 폭을 아마 3.3제곱미터를 할 겁니다. 그럼 이 10m에 1.5를 곱하면 한 4평 정도를 데크가 허용될 수 있고 주차장은 주차장법이 정한 일면 주차장법이 정한 부분인데 이것도 지자체별로 정한 규정이 있을 겁니다. 보통 제가 계산하는 거는 차량 폭과 길이 보통 3m하고 길이로 5m 정도 저는 체크를 하는데요. 3, 5, 15 최대치 이것 또한 한 4평에서 5평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토탈 뭐 면적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체크가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유념해서 알아두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뭐 이 내용은 영농 의무 제한 면적, 영농 의무는 영농 의무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쉼터 플러스 부속 면적 합산의 2배 정도 면적이 2배 정도를 이상이 돼야 되고 영농 면적은 제외 농지 영농 이게 의무적으로 영농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걸 이제 통상적인 영농 활동이라고 하는데 영농 활동 간단합니다. 그냥 작물을 심어서 필요한 만큼 소형화 시킨다 그러면 필요한 만큼 하면 되는 거고 제한지역 같은 경우는 붕괴 위험지역이나 특정 지역의 설치를 제한하고 개발구역 등 개발 제한구역 등 개별법이나 조례로 설치를 제한 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다 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하게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도표에서 다 나오고 있는데요.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중요하게 여기 보면 본체 체류형 쉼터고요. 여기 이제 주차장도 한 면이 나오고 있고 그렇다 그러면 요 앞으로 이제 데크를 좀 설치하겠죠. 그리고 요 도로 부분도 건축법상
도로 뭐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현황상 도로로 아마 나올 겁니다. 근데 이 현황상 도로는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원하는 지역에 가서 했을 때 아마 이 현황상 도로로 비포장 도로나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아마 다른 텃세라든가 현주민들에 의해서 여러가지 조금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사용료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체크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겁니다. 용배수로. 왜냐하면 체류형 쉼터 같은 경우는 정화조가 설치가 가능합니다. 정화조도 보통 아마 단독 정화조 설치할 거고요. 그럼 정화조를 한다 그러면 체류형 쉼터 안에 화장실이나 주방에서 나오는 물들 이런 부분들이 배관을 통해서 정화조에서 정화가 되고 이런 배수로, 용수로나 배수로인데 배수로가 있으면 좋겠지만 용배수, 겸용이 있는 것들이 되는지 요거는 이제 주변에 국어가 있어 갖고 혹은 자연 또랑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합류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셔갖고 체크를 하셔서 용배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1차적으로 체류형 쉼터에 대한 도입 배경과 거기에 대해서 체크해야 될 사항들을 간략하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